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시장, 우리 시장 다행히 좀 시작이 좋았습니다. 양대지수 빨간불 켜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시장은 좋지만 가는 종목은 가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저희 3가지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인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문자 그리고 이메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있었던 핫했던 이슈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장원급제 권재현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영의정 아나운서 권자연입니다. 내일장 급등, 급제 종목 알아보는 내일의 장원급제 시간인데요. 오늘 핫했던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선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탔습니다. K전력,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올라오고 있는데요. LS 일렉트릭은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실적 기록했고요. 또 다른 기업들도 오늘 2자릿수대 상승률 기록한 기업들 많았는데요. 계속해서 전선 관련주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 리창 총리를 만나서 자율주행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머스크가 베이징에 갔다라는 소식 속에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하는 이슈이죠.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5월 2일 목요일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일단 금융주에 주목하라라는 의견이고요. 오늘 중화권 증시 상승과 함께 화학주들도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핫했던 이슈들 확인해봤고요. 전문가분들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장원급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내일장 장원급제 시간입니다. 내일장 준비 든든하게 해볼게요.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성웅 차장,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아주 기분 좋게 상승했는데요. 맞아요. 오늘 핫했던 섹터 그리고 내일 시장 급제 노리는 섹터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역시나 전력기기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2자릿수대 급등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특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고요. 화학주들은 52주 신저가 기록한 종목들 많았는데 바닥권에서 반등해줬습니다. 화장품 섹터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럼 과연 두 분은 어떤 섹터를 픽했을지 두 분의 픽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성웅 차장님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정태근 이사님은 화장품을 꼽아주셨네요. 네, 그럼 먼저 오늘도 좋았던 전력기기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리값이 오르면서 전선주들 주가가 좋은데 실적도 또 좋은 시그널 보이고 있죠. 네. 오늘 대한전선 잠정 실적도 좋았고 LS 일렉트릭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력기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나뉘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정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워낙 좀 많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부정인 거죠? 네, 사실 전망은 좋잖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죠. 회사 돈 잘 보고 있잖아요. 잘 보고 있고 업황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맞아요. 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끔씩은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것과 주가가 동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력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전선을 포함한 전력 설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저 포함해서 안 좋게 얘기하실 분은 저는 아무도 없다라고 봅니다. 네. 어찌 보면 처음에는 이제 노후 어떤 전력 설비 교체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또 증설을 나서고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 변압기라든지 이런 부분 생산지겠죠. 생산뿐만 아니라 최종 어떤 그 전력 생산하고 난 다음에 이 생산된 전력을 소비하는 이 소비처까지 보게 되면 배선반이라든지 뭐 소형 변압기나 이쪽까지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1분기 실적을 발표를 좀 하게 되면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고 빠진다라기보다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력 산업이 앞으로 뭐 수주 받은 잔고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뭐 미국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포함한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아직 수주할 것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더 간다고 봅니다. 단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단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갈 때 잠시 휴게소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기 알겠습니다. 과열된 부분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뭐 두 자릿수대로 급등한 종목이 많았는데 네. 그럼 이성욱 차장님의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사님 말씀처럼 오늘 조금 많이 급등한 경향이 있고 그동안에도 꾸준히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네.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제 전력기기가 호황이 아니라 초호황 같아요. 네. 네, 초호황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고, 특히 이제 대표적인 전력기기의 그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효성중공업도 이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도 나왔을 걸 봤을 때, 우선 이 전력기기 쪽 산업이 이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어떤 전력기기나 이쪽이 뭐 다른 뭐 반도체나 여러 어떤 이 성장주 대비해서 어떤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사이클에 지금 편승을 하고 그 전에 이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 시장 점유율을 잘 다져놨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호실적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어떤 판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 그전에는 매출보다 판금이 더 높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큰 전력기기 업체들이 적자를 봤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전력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에 우리 지금 기업들이 지금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AI도 얘기하고 뭐 데이터 센터 또 이제 그 어떤 태양광, 풍력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바로 저는 전력기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떤 섹터 면에서 이 순환매가 이 주식시장 쪽에 돌 수 있겠지만은 전력기기는 가장 큰 어떤 핵심 중에 그런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저는 전력기기 쪽에서의 이 어떤 그 하반기까지도 이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는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은 어떤 이 등락폭이 있겠지만은 전 실적 성장세는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기업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기업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적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는 저는 오히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또 이제 매수 신호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성장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 오버슈팅 했으면은 당연히 어떤 이 긍정 의견을 마냥 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LS 엘렉트릭 또 이제 LS 지주에서 오늘 좀 그 주가가 좋았는데 특히 이제 이 LS 같은 경우 LS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해적 케이블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전에 어떤 전선이 아니라 해적 케이블 같은 이 마진이 많이 남는 새로운 전선 쪽에서의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한번 선별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처럼 또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가 한 가지 더 있잖아요. 바로 화장품입니다. 방금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네.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3분기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화장품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어떨까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의견 바로 열어주시죠.
화장품주는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이사님은 앞서서 전력기기처럼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정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화장품은 조금 다른가요? 화장품은 아직 뭐 관계 없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도 좀 신고가 랠리 보이고 있잖아요. 차트를 넓게 보세요.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보세요. 단계를 짧게 보시지 마시고. 맞아요. 어쨌든 아모레퍼시픽 반등이 나와서 좀 반갑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업종이든 대장이 가야 됩니다. 대장이 가야 되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쉬어도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쉰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LG생활건강도 그렇고 그동안 다른 화장품들에서 중국 소비자 같은 경우 다 소외가 되긴 했지만 예를 들게 되면 이제 CNC 인터내셔널인지 잉그로드랩이라든지 클리오,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이 특화돼가지고 이제 중남미라든지 북미라든지 그리고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탈중국이 진행된 화장업체들 같은 경우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루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 아모레퍼시픽이죠. 이런 기업들은 소외가 좀 되졌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중국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LG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탈중국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달에 이제 중국 소비자가 반짝 이제 부각이 됐었다가 다시 한번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밸류라든지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또 쏙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절 연휴가 다가오게 되면서 아마 그 모멘텀을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순환매로 인한 어떤 상승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순환매의 어떤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모레퍼시픽도 좋지만은 그 외에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주 얘기하게 되면 나오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 중소형 화장품 같은 경우에 뷰티스킨이라든지 토니몰이라든지 API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단기간에 어떤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되게 되면서 수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최근에 시장 전반적인 특징이 계속 순환매거든요. 계속 순환매이기 때문에 아마 5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순환매 흐름에 아마 중국 소비도 올라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은 일단 빅2가 움직여야지 다른 화장품 중소형주들도 잘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성웅 차장님께도 좀 자세한 실적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 영업이익이 500억이었는데 실제로 나온 건 727억 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빅2의 실적이 이제 좀 터널을 지났다라고 평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전에 이 대형 화장품 업체들이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 대비해서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국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았던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중소형 이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중이 많이 적고 아예 없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그 전에 대형 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높았던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영향도 있을 테고 중국 쪽에서의 소비가 위축됐을 때 오히려 이 화장품 안에서 유동성이 몰렸을 때는 이 어떤 중소형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인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중소형 기업들한테 유동성이 더 강하게 몰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OEM, ODM 기업들, 그 다음이 이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거의 이제 매수나 이런 부분에 유동성이 많이 없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실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의 어떤 그나마 좀 반등세가 나오지만 중요한 부분이 중국 쪽에서의 의존도를 많이 탈피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선 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전방 두 기업들이 잘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화장품 업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 코로나 때 이 화장품 업체들은 숙제가 바로 이제 주어졌었죠. 중국 쪽을 얼마나 비중이 탈피하냐. 근데 지난 우선 수출이나 일본 기타 수출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 쪽에서의 수출 비중이 점점 높거든요. 우선 30% 이상의 수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을 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부분은 계속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4월 달에 수출을 본다고 했을 때 중국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22%. 역성장했죠. 그리고 이 미국 쪽이 21%까지 차지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 때의 그런 숙제를 지금 잘 수행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지금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어떤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들어갈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주도주로 부상한다라는 것보다도 소외됐었던 이 섹터에서의 그런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보수적인 긍정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성웅 차장님의 탑픽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두 분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오, 네. 또 의견이 나뉘었네요. 네, 그럼 그러면 이번에는, 일단 이성욱 차장님께 네네.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HL 만도가 두 자릿수 대 급등을 보여줬는데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좀 꼽아봐야 하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시가총액이 큰 뭐 현대모비스, HL만도,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기업들의 우선순위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모비스가 또 많이 밀렸죠 오늘. 네, 그렇죠. 뭐 그런 점에서 약간의 좀 저가 매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현대차나 뭐 기아가 실적에 나오는 구조도 많이 비슷하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전방 기업들의 돼 있었던 어떤 유동성 같은 경우가 이 자동차 부품주들한테 다시 한번 올 가능성이 오늘 좀 시장을 봤을 때는 어떤 반등, 거래량과 함께 반등을 했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타이어주들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환율효과, 뭐 자동차 기업들한테 지금 적용이 됐었던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이 아직 자동차 부품주들한테는 덜 가는 모습이 좀 보여주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살펴보면은 저가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도 자동차 얘기하시면서 타이어주 보자고 또 말씀하셨었죠. 네. 또 최근에 흐름 좋으니까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정 의견도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자동차 부품주 뭐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피크아웃 우려가 완벽하게 해소가 됐을까?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완성차하고 자동차 부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피크아웃이라는 일단 대전제를 먼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온 데이터를 보고 저도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환율이란지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고부가 차량이 많이 팔렸고, 네. 그리고 이번에 환율이 어쨌든 1,400원까지 갔지만 이게 악재라기보다는 수출적 호재로 좀 작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선방했다는 것들 반영되면서 좋게 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플러스 해가지고 밸류에 대한 이슈가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정책 테마로 만약에 끝이 나게 된다. 그때도 강하다라면 저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글쎄요, 자동차가 좋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반반이에요. 지금 저 같은 게 중립이고 지금 자리가 상대 조금 위치도 애매한 자리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완성차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뭐냐면은 현대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 분기 기준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작년 2분기, 3분기 그리고 앞으로 나온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3조 5천억 전후에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영업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이 정체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있는데 만약에 1분기 실적 시장이 끈차이 나게 되고 2분기, 3분기 갔을 때도 이걸 보지 않는다? 그리고서 올라가야 된다? 그럼 당연히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이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체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도드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밸류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 어떤 세제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부품주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질문하신 대로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오늘 HL 만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중국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중국 샤오미 전기차가 출시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보다 이번에 이제
친환경 차 이게 더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코리아피트라든지 세방전지, 하이브리드카에 포커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 단위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전기차인지 고부가 차량, SUV 쪽 같은 경우는 고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타이어 쪽 같은 게 그런 의미에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맞는 종목에 접근하신다는 것은 뭐 말리진 않겠지만은 단순히 자동차 업종, 단순히 자동차 부품 이렇게 들어간다라면은 조금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있었던 세 가지 핫 이슈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세 가지 창구 있죠.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2000-4919고요.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계좌 포트폴리오도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샵 2034 그리고 메일 주소는 24시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